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출국 직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는 분명한 레드라인이 있지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처한 외교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필요하지만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선은 넘지 않겠다는 의지, 동시에 현실적인 타협 가능성도 완전히 닫지 않겠다는 복합적인 메시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도출된 20개 항목의 종전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안전보장, 그리고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까지 폭넓은 주제가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개 항목 평화안의 90%가 이미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의 큰 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와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남아있는 10%가 가장 어렵고 민감한 핵심 사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사안은 돈바스 지역과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 두 곳은 단순한 영토나 시설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징이자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계 주민 비중이 높고 전쟁 이전부터 분리주의 갈등이 이어져 온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편입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고 우크라이나는 국가주권 차원에서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전소는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단순한 에너지 시설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자포리자 원전의 통제와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운영되는 방안, 혹은 국제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주권과 안보가 직접적으로 걸린 문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은 바로 이 돈바스 지역과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양보 불가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상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부터 외교 문제를 거래와 협상의 관점에서 접근해 온 인물입니다. 그는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기존 미국 정부와는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부담입니다. 미국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지원이 조건부 협상 카드로 사용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식 현실주의 외교를 염두에 둔 전략적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레드라인은 지키되 타협의 여지는 있다는 표현은 트럼프에게 협상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 종식을 원하지만 굴복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전선에서는 다시 한번 전쟁의 잔혹함이 드러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불가. 하루 앞둔 26일부터 27일 밤사이 러시아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500대와 미사일 40발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에너지 시설과 민간 인프라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명백한 심리적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사망했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는 숫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600개에 달하는 주거 건물, 187개의 어린이집, 138개의 학교, 22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난방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겨울을 앞둔 시점에서 난방 중단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민간인,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공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공격 직후 옛 트위터를 통해 강한 어조로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푸틴과 그 측근들의 진정한 태도라며 그들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더 큰 고통을 주고 이를 통해 세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이 발언은 러시아의 공습을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타이밍입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압박이자 우크라이나가 쉽게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지 못하도록 흔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서방 국가들에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선에서의 군사 충돌과 외교 무대에서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타협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교적 유연성을 보였지만 돈바스와 자포리자 원전이라는 핵심 사안에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맞서 무력 공세를 강화하며 협상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할지에 따라 전쟁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종전을 위한 현실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협상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젤렌스키 트럼프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다음 국면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이 외교적 합의로 종전을 향해 나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과 긴장 속에서 장기화될지 그 실마리가 이번 회담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타협을 모색해야 하지만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양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라는 새로운 변수 아래에서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